내가 돈을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또 다른 부동산 투자해서 열심히 내가 자산을 불리고 난 다음에 퇴직 은퇴하기 전에 건물주로서 또는 월세 받는 내가 건물주 뭐 어떤 아파트 통해서 내가 월세를 받는, 그래서 은퇴를 해서 내가 나중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필수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적어놨고 처음 제가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더더더 미혼자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연륜이 있고 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돼간다 또는 학생이다, 이 영상을 무조건적으로 필수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시청을 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다수의 영상, 또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또 대단하신 분들 영상이 있죠. 투자 관련된 영상, 뭐 실제적인 투자 강의 말고 현실적인 문제, 결혼 관련된, 바로 배우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뜬금없이 뭐 갑자기 배우자 문제냐, 부동산 투자, 뭐 재테크, 건물 관련, 운영 관련 유튜버 그런 사람이 막 그런 거만 하면 되지. 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제 최근에 지인분들, 그리고 예전에 회사 동료나 후배분들도 저에게 최근에 연락 왔었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관련돼서 와,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직장 좋은데 막 안정적인데 대기업 뭐 이렇게 공기업 공무원 다니고 연봉 학력,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재테크 뛰어나고 이런 것들과는 앞에 언급된 것들이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특히 부부분들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작은 불씨라고 생각했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부부 인연 자체를 끊어버리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나오더라. 특히 오늘 제가 결혼 전에 이제 미혼자분들 있죠. 또 특히 자녀분들 중에 미혼자분들 계신 구독자분들 영상을 꼭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 사람 볼 때 외모, 뭐 성격, 뭐 경제력, 집안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테크 투자, 뭐 부동산, 건물, 뭐 원룸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겠죠. 관련해서 나도 평생적으로 투자를 하고 재테크할 사람이면 내 반대 상대 배우자도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같이 평생 나와 할 수 있겠는가 대화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람 만날 때 또는 지금 현재 내 옆에 애인이 있지만 혹시 나와 이 사람이 평생 같이 갈 사람이 맞나 아닌가, 서로 뭐 그런 사람 아닌 사람끼리 만나면 결혼생활 자체가 불행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람은 걸러내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발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5가지 부류에 대해서 오늘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될 의지가 있냐 없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준비가 됐느냐. 현장도 같이 가고 이런 사람 있죠. 임장도 같이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시면요, 금방 나오거든요. 투자 관련돼서 관심은 있냐, 나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뭐 배워서 이렇게 할 거고 강의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1년에 한두 채씩 공부해서 내가 막 내 명예를 가져오면서 아파트를 살 건데, 내 계획을 쭉 설명하는 거죠. 난 결혼해서 이렇게 돈 모아서 주중에 서로 공부해가지고 시간 될 때 주말에 임장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죠. 1년에 한두 채 사 모으고. 너는 어때? 상대방이 오히려 아예 백지 상태 있죠. 잘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말을 오히려 내가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나와 같은 배를 타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쉬운 건데, 얘기 들어보면 이미 내 생각과 저 반대로 극단에 가 있는 사람 있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내가 뭐 이렇게 좀 해서 막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는 거죠. 대다수 부부가 싸워서 여기 오셔서 상담 받는 분들 있죠. 놀라지 마십시오. 한 명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한 명은 부정적이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해서 처음에 넣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람 독립이 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마보이냐 마마걸이냐. 육체적으로 있죠. 뭐 집안일을 예전에 내가 뭐 총각 때 처녀 때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가지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상대방에게 떠넘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안 되신 분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캥거루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막 그 부모의 그늘 속에서 부모님 집에서 독립 못 해가지고, 물론 계획적으로 내가 부모님과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최대한 돈을 아껴가지고 부모님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생활비도 어느 정도 일부 드리고 내가 월급 모아가지고 돈을 이 정도 모으고 투자 시드머니 모아서 투자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전략적으로 부모님과 동거를 한다. 그런 건 상관없지만 정말 경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내가 지금 부모님 집에서 계속 얹혀 사는 경우, 부모님도 지금 나중에 내가 지금 아유 이놈의 자식과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지금 뭐 지금 우리 부부가 지금 노후 준비 안 돼서 큰일인데 지금 너까지
좀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 또는 반대의 경우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노후 은퇴 준비가 안 됐는데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를 하시거나 그렇게 될 상황이다. 그래야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연애 때야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도 않고 상관도 없어서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결혼은 현실이죠. 연애하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다 함께 같이 짊어지고 내가 뭐 상대방 부모님까지 내가 다 같이 케어해가지고 우리 같이 뭐 같이 가자. 됩니까 그게?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옛 말씀 있듯이 부모님 건강도 중요하고 뭐 가족력도 중요하고 너무 현실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는 이 사람 뭔가 뭐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저쪽에 경제적으로 매달 생활비를 엄청나게 부담되는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나? 결혼하고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요. 힘들 때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같이 사람인가? 요즘에 다들 맞벌이 하시죠? 집안일도 서로 도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집안일 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아직 있죠?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것도 문제고, 너무 결벽적인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서로 피곤합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게으른 사람. 난 밖에서 뭐 돈만 벌면 되지. 아직까지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존재하는 이런 젊은 꼰대인 사람들이 있더라. 와이프도 돈 버는데, 특히 애 낳고 와이프분들 있죠. 그 고생, 고통 몇 배. 내 몸도 있는데 애 낳고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애들 케어도 힘들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같이 일을 해야 되죠. 퇴근해가지고 남편 와가지고 막 집안일 해줘야 되고 설거지, 청소, 빨래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건데 해주는 거라고 생각. 이것이 뭐 집에서 있으면 와이프가 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집안일. 와이프는 집안일, 나는 밖에서 돈 버는 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예상외로 생각보다 수많은 난관을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같이 힘든 상황에 극복하지 않으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의지할 곳. 적어도 나는 내 배우자를 이해하고 또는 내 배우자가 또 나를 이해해야 이런 힘든 이런 난관이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마음의 여유, 마음에 내가 안식처가 되는 것이 서로의 배우자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안 된다. 서로 힘들 때 막 네가 비난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또 가정의 불화가 돼가지고 부부 인연 자체가 끊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힘들 때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인드라든지 정신 상태가 되는 사람인가를 그 전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행동 양식을 통해서 내가 알아봐야 된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돈 모으는데 관심이 없고, 당연하겠죠. 이거는 비싼 취미 활동 또는 서로 각자 돈 관리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이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라 그러죠. 젊은 분들 각자 자산 관리하자 또는 뭐 공동의 생활비를 거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서 터치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부자가 돼서 자산을 막 해서 하는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둘이 맞벌이 한다는 가정하에 한 명 것은 오로지 저축 100%, 한 명 것은 그걸로 생활비하고 특히 결혼해가지고 애가 없을 때 신혼 몇 년을 어찌 보냈는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앞으로 내 자산을 높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고, 또 애를 낳는다면 애 낳고 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있죠. 8세 고 전까지, 물론 이제 학생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 전까지 대학교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학생 때 비하면 그 전에 애들 케어하는 것은 세 배로 필요한 거죠. 돈 들어가는 거는. 그때 또 어떻게 돈을 모아서 자산을 늘려놓았는가, 거기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다 결정됩니다. 여기서. 왜? 나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다 계속적으로 많이 먹었고 회사를 다닌다면 점점 퇴사 시기는 다가오고 능력은 젊은 신입들에 비해서는 점점 떨어지고 이미 본격적으로 또 말씀드린 대학교 이상 들어가면 자녀 교육에 더더더 큰 돈이 들어갈 시기인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많이 쓰는 취미는 내가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가지고 낚시를 한다, 골프한다, 명품 쇼핑, 해외여행, 습관적인 외식, 여행,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소비 지출을 하는 사람이면 말 다한 거죠. 돈 많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연봉 높다고 절대로 투자를 잘하고 부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시고,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잦은 술자리,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 좋지 않습니다. 내 소득 대비해서 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미래 현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을 피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미혼 남성분을 여기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SNS 통해서 DM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예뻐가지고 대시해가지고 사귀게 된 이런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날 때부터 이 여성분이 너무 과한 비싼 기가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이런 거 있죠. 비싼데 이걸 원하고 최근에 싸워서 헤어졌다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남자든 여자든 본인을 너무 과시하고 비싼 옷,
명품, 좋은 여행지 등등 보여주기 사진 그 있죠.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저는 일부러 이런 행동과 심리를 갖고 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100%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신 분들, 꼭 그것을 SNS 통해 가지고 과시하려는 사람들, 결혼에서도 이런 습관이 어디 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모두 다 인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혼해서 돈 모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그렇게 더더더더 보여지기식에 대한 그런 것에 내가 속적으로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가는 거고, 인맥 쌓으려고 돈 쓰려고 노력하고 점점점 스스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사람들, 진짜 찐 명품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진짜 뭐 비싼 명품을 걸쳐서 그 사람이 멋진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너무 멋지거나 뭐 이렇게 뭐 성품 자체가 너무 명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장소가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적인 허름한 동네 카페라 할지라도 이 사람 별점이 많고 웃게 되고 만나면 또 즐겁고 또 배우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찐 명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렇게 막 내세우기식, 남들 보여주기식 SNS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면 항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싸움과 갈등의 요인들이 위에서 언급드린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울며 불며 싸움을 하시더라. 돈이 없어, 그래서 뭐 지식이 없어,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 의지만 있다면, 확고하다면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투자해서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위에 언급드린 5가지 것들은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특히 또 머리가 다 컸고 성인들이고 사람들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둘이 뭐 남편, 아내가 똘똘 뭉쳐가지고 막 재테크해가지고 막 돈을 모아서 해도서도 될까 말까인데, 결혼해서 돈 모아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산을 늘리고 점점점 내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관심을 들여서 점점점 내가 월급 없는 인생을 준비하면서 월급 대신 월세를 내가 받는, 그래서 행복한 노후 은퇴 계획을, 그런 계획과 목표를 뭐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저분들이 만약에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셨으면 나의 이 장밋빛 미래는 그냥 그냥 남의 이야기다 포기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앞서가지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순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영상을 특히 미혼자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내 자녀분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다, 학생이다, 반드시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보여주시면 반드시 피가 되고 살이 되실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았는가,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어떤 재테크 투자 영상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걸린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사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